이번 시간에는 기출문제 5번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2006년도 3회 기출문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집단 상담을 할 때 적정 인원을 쓰고 집단의 크기가 너무 큰 경우와 작은 경우를 비교하여 쓰시오. 설명하시겠습니다. 아까 앞에서 나왔던 집단 상담의 장점, 경제성, 동료 의식이나 소속감 고취, 또 다양한 학습 경험 가능, 또 감정 해소 용의, 이런 등등을 쭉 쓰면서 단점으로서 숫자 문제를 끄집어냈습니다. 단점, 너무 숫자가 많으면 상담으로서 의미가 소멸되는 것이고, 너무 숫자가 적어버리면 간섭 효과에 의해서 다른 사람 눈치를 봄으로써 어쩌면 개성이 상실될 수가 있고, 또 그러면 비밀 보장이 약하거나 프라이버시 침해가 강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바로 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단점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숫자 문제죠. 글쎄, 집단 상담의 적정 인원이 몇 명이나 이 문제를 출제하는 그 자체도 좀 그렇습니다만은, 물론 우리가 직업 상담이기 때문에 성인을 대상으로 볼 적에 성인들은 좀 이해도도 있고 주변 배려도가 어린애보다 높기 때문에 숫자가 한 12명까지도 가능하다라고 일반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적정 인원은 한 6명에서 12명이 적정하다라고 하고, 그리고 만약에 그보다 더 숫자가 많거나 아주 숫자가 너무 적다면 어떤 경우가 생기느냐라고 했을 적에, 집단 경우가 너무 많게 되면 2번에 있는 것처럼 모든 구성원에게 만족을 줄 수 없다. 이 말은 상담으로서 의미가 소멸된다, 상실된다 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고, 또 그런가 하면은 구성원 개인 상실에 그냥 집단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집단 교육의 의미를 갖다 보니까 개성이 상실될 수도 있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집단 구성이 적다면은 서로 간의 압력이 커서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서 비효율적일 수도 있다. 교재로 봐서는 세 번째 나와 있죠. 각자가 받는 압력이 커서 서로를 눈치 보는 수밖에 없는 이런 압력 효과 때문에 상담의 효과가 떨어질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집단 상담은 오른쪽 페이지 기출문제 6번입니다. 2013년도 1회 기출문제로 나와 있네요. 집단 상담은 그 형태와 접근 방식에 따라 여러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 집단 상담의 형태를 3가지 쓰고 각각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자, 집단 상담 잠시 좀 벗어나 보겠습니다. 이거 상담이라고 이렇게 한자를 써보겠습니다. 서로 상에다가 이야기할 담자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는 상담자와 카운슬러 상담자, 우리는 직업 상담사지요. 상담자와 내담자가 만나서를 뭐라고 적었어요? 면대면 관계 속에서. 면대면, 페이스 투 페이스, 관계 속에서. 주로 언어를 매개로 하여. 주로란 말을 쓰는 것은 청각장애나 이러한 많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좀 넓게 서로 대화, 교신을 할 수 있으며 이렇게 주로 언어를 매개로 하여 줄 바꿔서 내담자의 직업이나 진로 관련 문제를 돕는 활동. 이렇게 하면 이 상담이 직업 상담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직업 상담이나 진로 상담이 될 거예요. 똑같은 문장을 쓸 적에 면대면 관계 속에서 여기에 초점을 두면 이것을 사람들은 면접이라고 합니다. 면접. 만약에 주로 언어를 매개로 하여 여기에 액센트를 두면 이걸 가로 우리가 상담이라고 합니다. 굳이 이 문장을 제가 적어드리는 것은 문제가 나올 적에 면접이라고 나오든 상담이라고 나오든 같은 문제라고 보시고 이렇게 풀어가시면 됩니다. 때문에 면접의 유형과 상담의 유형 그냥 같이 볼 수 있습니다. 면접의 유형, 상담의 유형은 똑같이 구조화든 반구조화든 비구조화든 이렇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이 활동에는 구조화든 면접 또는 상담, 반구조화든 면접이나 상담, 비구조화든 면접이나 상담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구조화된 면접 또는 구조화된 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사전
각본에 의해서 사전에 각본을 설정을 하고 그 각본대로 진행하는 상담은 구조화된 면접이나 구조화된 상담이라고 합니다. 그에 비해서 오랜 임상이나 이런 실천을 경험한 사람이 행하는 걸로써 자유재량과 융통성을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하는 것은 비구조화된 면접이나 비구조화된 상담이 되겠어요. 그에 비해서 반구조화된 면접이나 상담은 사전 각본을 설정하지만 그 이외에도 다양한 재량이나 융통성을 반영해서 운영하는 것은 반구조화된 면접이나 상담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집단 상담은 형태와 접근 방식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다. 집단 상담의 형태 세 가지를 쓰시오. 구조화든 비구조화든 반구조화든 각본대로 아니면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융통성을 가지고 그리고 반구조화되는 각본은 설정하지만 어느 정도의 재량과 융통성을 가미해서 이렇게 단어를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너무 글자로 접근해버리면 잘 시험에 마음이 바쁘고 글자로 접근하면 암기가 안 되거든요. 각본대로 아니면 처음부터 재량이나 융통만으로 그에 비해서 각본은 설정하지만 어느 정도의 재량 융통성을 가미해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답안을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십니다. 14페이지로 넘어가 보시면 예상 문제가 있는데 집단 상담 후 준비 및 구성 문제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는 어찌 보면 2차 실무라기보다는 1차 필기에 훨씬 더 가까운 것이 되겠는데 어쨌든 처음부터 같이 시작하시면 또 도움이 될 수가 있으니까 집단 구성원의 선정은 집단 구성원의 선정. 아까 우리가 집단 상담에 장점으로 설명할 때에는 경제성도 있지만 동료의식이나 동료의식, 동병상련하는 사람들만이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그 소속감이나 동료 또는 동료의식을 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집단 구성원을 선정할 것이냐라고 할 적에 성별에 따라서 또는 연령에 따라서 어떤 경우는 종교에 따라서 어떤 또 성격 차이에 따라서 또는 뭐 가정 배경에 따라서 이렇게 다양한 기준에 의해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보통 우리가 1차 필기로 설명을 해보면은 1차 설정해보면은 셋째 줄 연령과 사회적 성숙도에 있어서는 동질적인 것이 좋겠지만 연령이나 사회적 성숙도는 가능한 동질적인 것이 좋겠지만 성은 발달 수준에 따라 달리 고려하는 게 좋다. 성은. 아동인 경우에는 남자, 여자애들을 따로따로 왜냐하면 아동기 프로이드의 발달 단계 이렇게 보면은 프로이드의 발달 단계는 아동기, 프로이드는 성격 발달 5단계를 구순기, 학문기, 남근기, 잠복기, 생식기로 이렇게 5개 단계로 나누는데 바로 초등학교 단계, 7살에서 한 12살 정도로 보는 초등학교 단계인 잠복기는 바로 리비도우 활동이 성적 에너지라고 하는 리비도우 활동이 잠시 침체되고 그 대신 사회성과 인지 발달이 급박하게 일어난 때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성을 통해서 또래 집단과 어울리기를 좋아하는데 어떤 특징이 있냐면 초등학교 수준에서는 동성끼리 어울리는 성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본 교재에서 이 저자가 이렇게 성은 또는 사회적 성숙도는 연령에 따라 각기 조정하기 좋겠지만 아동기에서 초등학교 단계 수준에서는 남녀를 따로 이렇게 모집하는 것이 좋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청소년기가 되면 남녀가 섞인 집단이 좋다. 그래서 거기 우리가 보는 것을 거기가 우리가 1차에서 다룰 수 있는 그런 영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집단의 크기 나와 있죠. 집단의 크기는 집단의 목표와 내담자들에게 기대하는 몰입의 정도를 고려해야 된다. 그래서 집단의 크기, 저는 보통 한 6명에서 12명 범주가 가장 좋다고 하는데 연령에 따라서 또는 뭐 어떤 교육 수준이나 훈련 수준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6명에서 12명 수준, 6명, 7명에서 6명에서 12명 정도가 좋다. 때로는 뭐 이게 숫자가 달라질 수도 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출제하면 오해의 소지가 많아서 집단의 크기는 아까처럼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는 문제를 아니고서는 내놓기 좀 그렇습니다. 다음에 모임의 빈도, 모임의 시간이 나와 있죠. 모임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연령에 따라 분명히 다를 겁니다. 연령이나 모임의 종류나 빈도에 따라 다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특히 연령에 따라서 여러분들도 유치원을 다니셨다면 유치원 단계에서는 모임의 시간은 보통 유치원 단계에서는 모임의 시간이 한 30분 수업 시간이 초등학교는 40분 중학교는 45분 고등학교는 50분 대학교 가면 50분 곱하기 3학점 해서 3시간을 스트레이트로 이렇게 이끌어가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처럼 연령에 따라 다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의사결정 능력이 없고 답답해서 어떤 가슴에 응어리가 져서 이렇게 찾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1시간 이상 데리고 있는 데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1시간 이내가 좋은데, 근데 모임의 빈도가 너무 뜸하면 한 달에 한 번 만난다든지 아니면 2주에 한 번 만나면 2주에 만나서 1시간 오고 헤어지기에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좀 더 느릴 수가 있겠지만 매주 보통 우리가 모임의 빈도는 매주 1회 정도 만나는 것이 보편적인데, 그럴 경우에는 1시간 정도가 좋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만날 때는 1시간에서 1시간 반, 2주에 한 번 만날 때는 한 2시간 정도가 있어 빈도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가 있고 연령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물리적 장소가 나와 있는데 다른 건 뭐 앞에 적고 둘째 줄. 모든 집단 구성원들이 서로 잘 볼 수 있고 잘 들을 수 있어야 된다. 또 원형으로 앉는 것이 보다. 왜냐하면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볼 수 있고 어느 누가 어떤 말을 하는지를 서로 눈을 보면서 이렇게 경청할 수 있는 그런 원형의 모임이, 원형의 배치가 좋습니다. 그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집단의 폐쇄성과 개방성, 거기는 좀 중요 표시하시고 일자 대비를 별도로 하게 되는데, 집단의 개방성과 폐쇄성은 집단의 목표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폐쇄형 집단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구성원의 영입을 원칙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폐쇄형. 처음부터 집단 상담이 시작되어서 끝날 때까지 같은 구성원으로 매진하는 것은 폐쇄형 집단입니다. 그에 비해서 개방형 집단이라고 하는 것은 집단 상담에서 개방형 집단은 언제라도 새로운 구성원의 진입과 또 기존 구성원의 탈퇴가 허용되는 것은 개방형 집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개방 그렇게 해서 알아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거기 보시면 집단 상담에서 집단 구성원의 저항의 행동 유형을 5가지 쓰시오. 상담 과정의 거부의 행태를 다양하게 보여주는데, 집단 상담에서 어떻게 상담을 거부하는가라고 할 때 참여하지 않기, 또는 다른 사람을 공격하기, 또 그런가 하면은 상처 싸매기, 왜냐하면 캄프라치온다 이렇게 해서 미사여구를 써서 마치 이렇게 상처 싸매기, 또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시공간적 범위를 허용하지 않고 혼자 독점하기, 또 그러면 충고하기, 또 그런가 하면은 감정적인 또 감성적인 영역인데 불구하고 이성에만 주지화라고 또는 지성화라고 하는데 이성에 의존해서 토론하기, 이런 것들은 사실은 모두 거부하는 저항의 또 다른 표현일 뿐이다. 그래서 저항의 표현에는 이렇게 참여하지 않기, 독점하기, 공격하기, 상처 싸매기, 또 너무 이성적 측면에 집착하기, 이런 것 등이 있다. 그래서 한 5개 정도 하는데 여기도 충분히 출제될 수 있는 예상 문제로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기출문제 7번을 보시면 거기 보면 부처의 집단 직업 상담 3단계 모델. 자, 이건 무조건 가져가는 거죠. 1차에서도 나오고 2차에서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부처의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부처. 부처의 집단 직업 상담 3단계. 자, 부처는 탐색 단계, 전환 단계, 행동 단계로 이렇게 3단계 탐색 단계, 전환 단계, 행동 단계로 이렇게 나누어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탐전행에서 무음이 철자지만 탐전행, 부처의 집단 상담 또는 부처의 집단 직업 상담 3단계에서 탐전행이라고 이제 제가 암기할 때 무음이 철자 그냥 탐전행에서 암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탐색 단계, 전환 단계, 행동 단계인데, 탐색 단계라고 하는 것은 아까 직업 상담을 할 적에는 개별 상담이든 집단 직업 상담이든 간에 먼저 내담자, 개개인의 특성을 파악을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내담자라 하여금 자기를 개방토록 하고, 이건 어떻게 해야 되겠어? 관계 형성을 통해서 내포를 형성함으로써 내담자라 하여금 자기를 개방하도록 합니다. 그러면서 내담자를 이해하기 위해서 심리검사도 실시하고 적성, 소질, 흥미도 파악하고,
또 직업과 적성, 직업과 흥미 간의 이런 불일치도 파악해보고 하는 것 등이 바로 여기 탐색 단계. 내담자의 자기 개방을 촉진시키고 또 내담자의 적성이나 흥미도 파악하는 바로 이런 내담자의 자기 개방이나 자기 노출을 촉진하고 그러기에 좋은 방법은 바로 친밀관계, 내포 형성이 되겠어요. 그런가 하면 내담자의 적성이나 내담자의 흥미를 파악하고 하는 것은 탐색 단계입니다. 다음에 전환 단계는 내담자로 하여금 자기 지식과 직업 세계를 연결시키도록 하고 불일치를 파악하고 피드백하는 전환은 자기 적성이에요. 자기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적성 소질이죠. 자기 보유자원과 내담자, 자기 보유자원, 적성, 소질 또는 흥미, 가치, 자기 보유자원과 직업 세계를 연결해 보도록 하고 또 불일치, 어떤 불일치가 있다면 불일치도 해소해 보도록 하는 것이 전환 단계가 되겠어요. 그래서 내담자라 하여금 그때 내담자의 적성과 직업, 내담자의 흥미와 직업, 내담자의 가치관과 직업, 내담자의 성격과 직업 이런 것 등을 같이 연결시켜 보도록 하고 만약에 불일치점이 있다면 어떻게 이를 가능하면 내담자를 위한 방향으로 바꿀 수 있는가 불일치도 해소하는 것을 여기 나오는 전환 단계라고 합니다. 다음에 행동 단계는 말 그대로 이제는 이렇게 불일치가 해소됐으면 직업이나 진로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고 내담자는 목표를 설정하고 그리고 진로, 직업 계획을 수립하고 그리고 실행해 보도록 하는 자 이런 단계가 부처의 집단 직업 상담 3단계 탐전행이 되겠습니다. 탐색 단계, 전환 단계, 실행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써보시면서 그리고 자꾸 중얼거려 보세요. 입으로 실어야 돼요. 다음에 거기에 보면은 기출 페이지 넘어가십니다. 8번에 보시면 부처는 집단 직업 상담 3단계를 제시하였다. 첫 번째 단계 탐색 단계에 이루어지는 것은 내담자로 하여금 자기를 개방하거나 자기를 노출시킬 수 있도록 촉진한다, 촉구한다. 그리고 내담자의 적성, 소질, 흥미, 성격들 이거 보통 우리가 내담자 사정이라고 하는데 내담자에 대한 사정을 도모한다 하는 것 등이 바로 여기 나오는 것이 되겠어요. 그래서 그건 자기 개방, 흥미 측정, 적성 측정, 피드백 이것만 있지만 이것뿐만 아니라 어떤 내담자 사정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내담자의 자기 개방이나 자기 노출을 촉진한다, 촉구한다. 또 내담자 사정을 한다. 내담자 사정 아시죠? 내담자의 성격, 내담자의 흥미, 내담자의 가치 이런 등등을 파악한다. 그리고 측정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고 다음에 기출문제 9번이 나와 있네요. 기출문제 9번이 나와 있는데 톨버트는 집단 직업상담에서 실현해야 될 5가지 활동 유형을 쓰시오. 5가지 활동 유형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론 강의할 때 크게 강조를 안 했습니다. 자 아무튼 B급 정도로 보고 보는데 자 먼저 탐색을 한다. 탐색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의 집단 직업 상담 첫 번째 단계와 똑같이 내담자로 하여금 자기를 개방시킬 수 있도록 한다. 내담자가 보유하고 있는 성격이나 적성이나 흥미나 또는 뭐 가치관이나 이걸 파악해 보도록 한다. 또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불일치도 파악해 본다 하는 탐색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수용적 분위기 속에서 자기 개방이 된 상태에서 내담자를 이해하는 과정을 탐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 거기에 보면 상호작용. 집단 직업 상담에서 톨버트가 제시한 두 번째 단계는 개개인의 개인적인 직업 계획과 목표에 대한 구성원들 간의 대화, 그걸 피드백이라고 적었습니다. 구성원 간의 대화를 상호작용이라고 개인정보를 검토하고 목표와 연결시켜 보도록 한다. 그리고 직업적, 교육적 정보를 획득하고 검토한다. 의사결정, 최종적으로 내담자가 스스로 의사결정하도록 해본다. 그래서 톨버트의 이론도 기출문제라도 쭉 적어 놓으셨네요. 다음에 거기 예상 문제 보면 톨버트의 집단 직업 상담 과정 10단계를 문제로 출제하는 것은 저는 이거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가능한 한 여러분들이 공부는 재밌어야 되는데 4번까지는 사람들이 쉽게 암기도 합니다. 근데 5번 두기 시작하면 조금 이마를 손을 대고 어떤 미간을 찌푸리면서 하지만 5번까지도 암기를 합니다. 근데 6번 넘어서 버리면 책 찢어버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길게 목차가 길게 나온 것들은 가감히 버리셔도 여러분들 충분히 합격합니다. 그래서 여기 톨버트의 집단 직업상담 과정 10단계로 나와 있는 걸 가지고 제가 강의는 않겠습니다. 그냥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번에 예상문제 2번에 보시면 성공적인 집단 직업상담을 수행하기 위해 톨버트가 제시한 가정 3가지를 쓰시오. 직업계획과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직업에 대한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 올바른 결정을 위한 자신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다. 주관적 측면을 타인으로부터 피드백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자, 그냥 저도 읽어버리는, 가슴으로 제가 강의를 하는 사람이라면 가슴으로 이렇게 전달을 해드려야 되는데 제가 여기는 입으로밖에 할 수 없어서 그냥 여러분에게 한번 읽어보시라고 권한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18번에 18페이지로 넘어가 보시면 또 예상문제 톨버트의 이론을 가지고 기출문제 하나의 톨버트의 예상문제 3개를 끄집어냈네요. 집단 직업상담을 수행하기 위해 톨버트가 말하는 6개의 핵심 요소를 나열하시오. 자, 이것은 우리가 충분히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집단 직업상담 6요소. 그렇죠? 톨버트가 제시한 집단 직업상담 요소. 제목은 긴데 단어는 짧게 이렇게 나오겠군요. 그래서 톨버트가 제시한 집단 직업상담 요소 보면은 거기 한번 보자. 당연히 목표가 있어야 되고 그를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지요. 그를 도울 수 있는 집단이기 때문에 그를 도울 수 있는 상담사, 집단 상담사도 있지만 집단에는 집단 구성원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될 거기 때문에 리더가 존재를 해야 돼요. 리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집단 보면은 리더가 전부 다 한 사람이 다 리더인 건 아닙니다. 집단 상담의 초기에는 투쟁적 리더가. 왜냐하면 목표가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목소리 큰 놈이 이끌어가는 그런 것들 투쟁적 리더가 중심이 된 시대라고 말하자면 그 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점차 가까워지면서 친밀도가 높아지는 과정에서 우리가 왜 모였지라는 목표가 뚜렷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목표 지향적 리더가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톨버트의 집단 직업 상담은 당연히 뚜렷한 목표가 있습니다. 목표. 단지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직업 상담사는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집단 구성원들을 모집하겠지만 그 내담자는 그것을 내면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목표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리더가 있어야 됩니다. 리더. 초기에는 투쟁적 리더, 점차 목표가 뚜렷해지고 집단 응집력이라고 표현하는 친밀도가 이렇게 강해지면 하위 집단이 만들어지게 되면 목표 지향적 리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과정은 당연하죠. 과정. 그리고 보면은 과정은 집단 구성이 목표가 설정되고 집단을 구성하게 되고 당연히 집단 구성들 간에 리더가 설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를 진행하는 거죠.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6번에 보면은 이 과정은 ing지만 언제까지는 아닙니다. 일정이 설정돼야 되죠. 일정. 그리고 이것은 도덕적으로서 비밀 보장. 이건 비밀 보장. 집단 구성원들 간에도 지켜져야 될 하나의 예의이자 덕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톨버트가 제시할 때 집단 직업 상담을 해서 목표를 설정한다. 집단 구성원들을 집단을 구성하는 거죠. 그리고 리더를 설정한다. 그리고 과정을 진행한다. 일정을 제시하고 그리고 거기 보면 일정을 제시해야 되고 그리고 비밀 보장은 필수적이어야 된다. 자, 이렇게 해서 6개의 단어 1차에서도 필요하고 당연히 2차에서도 나올 수 있는 예상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기출문제 10번, 기출문제 11번. 언제나 기회 출제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문제죠.
언제나 출제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문제입니다. 무조건 여기는 나온다. 나온다라고 하고 기출문제 10번과 기출문제 11번은 기출문제로 안 나오는 게 아니라 또 나올 겁니다.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기출문제 10번을 보시면 보디는 정신역동적 직업상담을 체계화하면서 직업문제의 진단에 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였다. 심리적 원인 3가지를 쓰시오. 여기 보시면 다음에 11번 문제도 같이 볼까요? 11번 문제에 보시면 윌리엄슨의 변별진단 4가지 범주를 쓰시오. 변별진단이란 말을 썼습니다. 변별진단. 뭔가 그 내담자에게 내담자를 차별화시킬 수 있는 문제 파악. 그 내담자를 특징으로 삼을 수 있는 어떤 문제가 파악되는 것을 변별진단이라고 합니다.